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비밀준수 틀린 것입니다. 2번입니다. 중개업을 폐업하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영원히 존속됩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아니고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에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죠.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은 누설해도 됩니다. 진실이라면. 2번이 답이고요. 12번 옳은 것은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입니다. 1번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그 다음에 2번은 무조건 50%를 위약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비용만 준다고 했죠. 비용의 최고 한도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죠. 정보를 공개를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10일 이내에 했잖아요. 5월 5일인데 틀렸죠. 4번은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가 성립되고 나면 정모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정모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일간신문은 삭제 안 해도 되죠? 일간신문에 광고 냈는데 거래계약 됐다고 또 광고 내면 광고비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안 해도 되고 정모망에는 통보해서 삭제해야 됩니다. 12번에 5번입니다. 1번은 5년 X 3년, 2번은 위약금이 아니고 비용만 준다고요. 3번은 7일 이내에 공개한다고요. 그래서 틀렸고 4번은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해야 된다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13번은 업무정지 휴업 비교한 건데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휴업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재개신고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14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 아닌 것 비선호시설하고 입지 조건은 기본적 확인사항이죠.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과 그 다음에 3번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만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관계도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의뢰인이 고지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번이 답이고요. 15번 특수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보정 설정은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는 것도 똑같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2번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도 등록 기준입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등록 안 합니다. 신탁업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합니다. 그래서 5번도 등록을 해야 한다. 반드시. 이건 틀렸습니다. 원칙은 등록합니다. 특별법에 등록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1번이 답이고요. 16번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가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에 지부 지회 설치는 사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도 사후 신고, 휴폐업 신고는 사전 신고입니다. 그래서 10번에 1번이 틀렸고요. 16번에 1번이 틀렸고 17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매매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명만 제출해야 되고요.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2번 그래서 틀렸고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4번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만 하면 됩니다. 중개거래면. 직거래면 거래 당사자만 하면 되죠. 4번이 답이고요. 교환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만 신고 대상입니다.
18번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변경되면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이 세 개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둬야 되고요.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번이 답이고, 19번 금지행위에 대한 판례로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 돈이 없는 갑이 전매 차익을 노려 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걸어놓은 다음 중간 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단기 전매한 경우에 갑이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투기조장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를 했으면 취득세 안 냈죠. 그래서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1억에 샀다, 1억에 되팔았다, 한 푼도 못 남겨도 이거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투기조장에 해당된다.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9번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손해배상 책임 및 보정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다. 틀렸습니다. 단 보정 설정은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취소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21번은 답이 2번입니다. 충남 아산시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하였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가 아니라, 중개보수는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나머지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등록 등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했죠. 2번이 답이고요. 22번 정모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만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는 있는데요. 중개법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 제14조 겸업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중개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2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2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만 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X고요. 포상금도 X입니다. 포상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무등록 기업공개사만 포상금 주죠. 2번이 틀렸어요. 거짓 부정한 방법, 오늘 내드린 자료 맨 뒤에 보면 18개 적어놨잖아요. 거짓 부정한 거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24번 자격 취소 틀린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청문을 한 후 자격 취소, 청문까지 하는 건 맞는데 자격 취소는 통보해가지고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교부한 시도의사라고요. 청문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25번 사전 신고에 해당되는 것, 기업 휴업 신고, 니은 폐업 신고, 디귿 변경 신고, 재개 신고 다 미리 신고죠. 휴폐업은.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사무소 이전 신고도 사후 10일 이내. 그래서 미리 하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4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이것도 좋은 회의 문제. 각종 목적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걸로 고쳐야 되니까 틀린 걸로 하세요. 옳은 게 아니고 틀린 걸로 하라고 답을, 문제를 옳은 걸로 돼 있네. 다 옳아요. 5번만 틀렸다고. 5번만. 협회 공제사업은 회원과 비회원간이 아니라 회원상호간입니다. 회원상호간에 5번만 틀렸고요. 나머지 그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실무교육, 연수교육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몫입니다. 꼭 이거 암기하십시오. 문제 좋아요. 5번이 답이고요. 옳은 게 아니고 틀린 걸로 고치면 5번 답이죠? 27번. 이걸 문제를 내다 보면 내는 사람도 틀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100점 받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내놓고 또 자기가 풀어도 100점 안 나와요. 저도 지금 답 다 적어놓고 강의하거든요. 답 안 적어놓고 하면 못 찾아요. 솔직히 빨리 찾으려면 헤맨다고 어느 건지 뭐 토시를 바꿔놨는데 뭘 바꿨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나중에 내가 내놓고도 그래 내기는 쉬워도 풀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그래서 너무 점수 쪽 몇 개 틀리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는 마시라고요. 지금도 70점은 나오잖아요. 뭘 60점. 그래도 착실하게 결석은 거의 안 했죠. 세법 빼고는. 단 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번입니다. 이준호 선생님하고 친한데 착해. 나이는 먹어도 참 착해요. 5번이 답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보면 다 착해요. 저도 되게 영혼이 순수하다는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5번이고 27번 분양가 3억이고 분양가 필요 없어요.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죠. 계약금 1차 중도금 3천만 원씩 하고 2차 중도금 3천만 원 9천만 원 들어간 데다가 프리미엄 5천만 원 붙었으니까 1억 4천이네요. 1억 4천에다가 곱하기 0.5니까 70만 원이죠. 쌍방 각각 받으니까 140만 원. 3번이 답입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이거는 포기하면 안 돼. 아까 오늘 했잖아요. 교환하고 몇 가지 그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나온다고. 월세가 있는 경우 동일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 이런 것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이거는 이 문제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요. 3번이 답이고요. 28번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옳지 못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경과실이나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되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 제30조에서는 경미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28번의 답 4번입니다. 29번 분묘기지권 틀린 것은 5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도 아니고 안 미치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0번 농지법상 농지를 중개한 개업공개사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처음으로 농업경영에 이바지 하려는 자가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반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고정식 온실 등은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죠. 공법이네요.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1번 확인설명서 1의 서식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업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는 취득, 조세, 종류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세금 안 내잖아요. 취득세를. 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지향, 거래규제사항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땅 임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건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것이고 디귿,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비선호시설 포함 이게
틀렸어요. 제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예, 세부적 확인사항이죠. 근데 비선호시설은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은 의뢰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D것이 틀렸고요. 리얼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개사 소속 공개사 포함 모두 서명 날인하여야 되며 2명이 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게 확인 설명서 서식 기재 요령에 나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현재 우리 서식에는 옛날에는 3명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3명이 공동중개하면 별지 목록으로 첨부해야 돼요. 서식 보셔야 돼요. 기본서에 있는 미엄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은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죠? 중개 완성 후가 아니라 완성 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31번. 32번 셀링 포인트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답은 3번입니다. 아파트는 토지보다 환금성이 부족한 게 아니죠? 수익이 가장 높다. 수익이 가장 높으면 토지가 높고 그 대신에 토지가 환금성이 떨어지죠? 환금, 바꿀 환자, 돈금자, 돈으로 바꿀 확률이 아파트가 최고 높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중에서는 거의 아파트가. 오피스텔 같은 거, 요즘 호텔 같은 것도 분양 많이 하더라고요. 호텔 같은 건 분양받기는 쉬운데 그 팔아먹기는 어렵겠죠. 아파트가 환금성이 가장 부족한 게 아니라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33번 금인제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 금인받아야 되고요. 2번 경매 공매 공용 수용은 금인 안 받고요.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매매 교환 승여 그 다음에 판결서 금인받습니다. 매매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았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3번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필요적 기상은 기재되어야 한다. 맞죠? 법정중개상물 모두라고 했는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금인대상도 부동산거래 신고대상도 토지거래 허가,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 전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투기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중개대상물은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죠. 신고대상물하고 중개상물도 달라요. 5번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인 신청해야 된다. 요청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다 했죠. 단 개업공개사는 금인계약서에 있을 경우 필요적으로 기재는 되어야 합니다. 33번에 답 3번이고요. 34번 틀린 것은 답이 2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 설치 기간이 15년이고 3번 15년씩 3번 연장 가능하죠? 총 60년입니다.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죠?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36번 외국인 토지법. 아마 누가 내더라도 딱 정해져 있어요. 외국인 토지법. 실무에서 다른 사이트에 보니까 실무에서는 뭘 공부해야 됩니까? 또 이거 질문했더라고요. 질문 답변 안 하면 또 싸가지 없다고 하니까 답변은 했는데 실무 여러분들도 실무는 12문제 나오는데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2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외국인 토지법 한 문제. 그래서 이것만 해도 벌써 6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12문제 중에서 여기까지 6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반드시 나오진 않는데 지금 보고 있는 분묘기지권하고 분묘기지권하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법정지상권, 여기 법정지상권도 나올 수 있네요. 법정지상권도 분묘기지권하고 비슷하죠?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요지법, 지금 금인받는 거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부특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요거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좀 전에 봤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보통 이 두 개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6문제 합하면 9문제, 12문제 중에서 그럼 한 3문제는 아까 뭐 셀링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낼 수도 있다고요. 잡다한 것들. (35번) 외국인 토지법 바르지 못한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은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죠. 그래서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 개시일이나 같은 말이죠. 사망한 날 상속이 개시되니까. 예, 그래서 60일이 아니고 6월 이내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고요. 36번 틀린 것은 답 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주된 목적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러한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건 통정의 표시로서 이 계약은 무효이고 대항력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비록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진 않았지만 공사대금 채권 3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실제 3년간 확정일자 받고 살고 있었다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해주어야 한다. 이 2번은 가짜 임차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가짜 임차인을 골라내기는 법원에서 안 골라줘요. 그냥 무조건 배당 요구하면 줘요. 다만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 이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죠. 그게 가짜 임차인이라는 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짜 임차인들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번 법원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5번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인론명령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한 유치권, 분묘귀지권, 법정지상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런 것들은 인수되는 권리죠. 이런 것들은 명도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고요. 무조건 말소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가 압류는 무조건 말소되고요. 이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 전세권자 등은 말소됩니다. 말소되기 때문에 방 빼줘야 됩니다. 안 빼주면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38번 매수 신청 대리효과 관련하여 대법원 규칙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답은 3번이죠. 실비는 5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입니다. 오늘 프린트 수수료 몇 페이지에 있나요? 수수료 12페이지에 보니까 있네요. 오늘 내드린 프린터.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오늘 프린트 없는 분 지금 다 있죠. 12페이지 웬만한 거는 다 있어요. 12페이지에 보니까 있죠.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게 있는데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는 50만 원이고요.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고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실비는 한도액이 30만 원인데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고요.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부 등본 비용은 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30만 원이 아닙니다. 50만 원입니다. 우리 중개업에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없죠. 얼마든지 많이 받아도 됩니다. 제주도까지 갔다면
비행기 값 받아도 돼요. 실제 들어갔으면. 비행기나 기차는 영수증 끊어줘요, 안 끊어줘요? 타면? 티켓 있죠. 티켓 있는데 휴대폰으로 끊으니까 티켓 없던데. 그거 어떡하지? 있는데 지나가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 탈 때까지 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없어지더라고. 그 그냥 그럼 저장 복사 그 스크린샷 해가 저장해 놓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그거 있으면 될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게 기차 타다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르고 반환하는 게 있더라고. 그걸 모르고 눌러가지고 한번 잡혀가지고 10배 내라더라고. 그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모르는데 모르고 뭐 휴대폰 만지다 보니까 그게 반환되고 없더라고. 나는 분명히 끊었는데 이게 와가지고 안 끊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끊었냐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좀 전에 있었는데 그게 반환됐더라고. 모르고 그게 잘못 누르면 또 반환되는 게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모나더라고. 또 막 이상한 사람처럼 하니까 10배인가 30배인가 내라더라고. 10배요? 10배요? 내지 어떻게 해. 그거 먹을 사람 당황 막 그 소리 30배, 10배가 아니 30배. 10배요? 하여튼 몇십만 원 한번 냈어. 여기서 강사료 받은 것보다 더 냈어. 자비를. 38번에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라고. 휴대폰 잘못하면 그게 반환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39번 법원 경매와 자산관리공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차이점 가장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다 받아야 되죠? 경매든 공매든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번을 보면은 경매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고요. 공매는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고요.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경매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이때까지 기출문제 빈도를 보면. 2번 경매는 등기 전에 매수자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매가 된다는 얘기. 잔금 치르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겨도 됩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그 다음에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경매가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는 됨에 비하여 공매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안 받습니다. 이거는 국토의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40번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운영위원회 올해 생긴 거죠. 둘 다 올해 생긴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에 통보해야 되고요.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회의 통보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에,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에,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 검증 결과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매월 15일까지 보고한다. 숫자 오래 바뀐 것들이니까 좀 주의하십시오. 4개 오래 바뀐 거 반드시 하나는 나올 겁니다. 목적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고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데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이다. 이 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말이에요. 구성을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로 합니다. 19명 이내인데 이게는 뭐 협회 회장, 협회 임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필수성인데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 필수기관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 강의는 마치고요. 모두 다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